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정말 장안의 화제죠. 변비행의 항공주 특집. 도대체 이 항공 주식은 오를 것인가? 우리에게 큰 수익과 큰 기쁨을 오래 안겨줄 것인가? 변비행만의 뇌피셜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변비행이 항공주 특집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그냥 주식이 가는 개가를 설명해주면서 바닥이다. 그 방송을 보시고 나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종목을 이렇게 추천해드렸더니 저를 믿고 몇 분이 사신 겁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연초가 됐더니 변비행 항공주 특집을 또 해달라.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증권부 기자도 아니지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재미로 봐주십시오.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항공주 총론을 좀 한번 해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주가 회복을 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일단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 사라져야 되고 백신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아직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항공업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전 수준으로 더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빠르면 2월, 3월부터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 접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공업계 호재야. 이때 한번 뛴다. 미국 시장을 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쯤부터 보잉 주가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항공주와 여행주까지도 이렇게 들썩일 만한 뭐가 하나 올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떨어질 자리가 없는 걸 사라. 항공주는 그래서 지금 바닥이냐? 좀 바닥은 아니라고 봐요. 많이 올라왔는데 발바닥에서 지금 한 무릎 정도 온 것 같아요. 무릎. 아직 갈 길은 멀지. 물론 조정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항공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봐봐요. 배터리, 철강, 보선 난리나. 막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데 항공주는 그렇게 큰 반등을 하지 않았다고. 그만큼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만 조정이 만약에 와서 푹 빠진다고 해도 항공주가 그렇게 박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가격에서 많이 떨어져야 한 10%? 안 좋은 상황이긴 맞는데 그게 업황의 문제지 항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업황이 좋아지면 옛날 수준으로 금방 올라올 거야. 그리고 항공업계 전체에 또 희소식 아닌 희소식이 뭐가 있냐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그동안 논의를 못했던 트래블 버블 논의가 다시 한번 재개를 할 거예요. 안전한 이 버블 안에서 두 나라 두 도시가 음성만 확인이 되면 왔다 갔다 자유로운 여행이 보장될 수 있는 이 트래블 버블이 하나의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 항공업계가 한번 이렇게 출렁일 수도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항공사가 완전히 깨달았어. 위기면 한 방에 흔들리는구나. 다시 비상하는 날에는 양적으로도 비상을 하겠지만 질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이제 경영에 참여할 거여가지고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여겨봐라. 말씀드리는 총론의 결론입니다. 종목별로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 시간 27,9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방송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유의미한 마지노선으로 14,200원인가 제안했어. 그게 왜냐면 유상증자 공모가였거든 이때가. 27,900원?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항공주가 박살이 났지만 이 대한항공은 그 이후에 항공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대한항공은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화물 운임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깜짝 영업이익 흑자가 났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는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낮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인수를 하면 독점적 지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항공기가 정말 옛날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대한항공이 돈을 긁어 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급상승을 했는데, 대한항공이 아마 조만간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한 1.5조가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모든 게 악재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해도 그것을 왜 하느냐, 이것처럼 투자를 위한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모르겠다. 방향을 내가 알면은 내가 뭐 워렌 버핏이게? 변렌 버핏이지. 대한항공은 사실 통합이 무난하게 진행만 되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중장기 투자로는 뭐 괜찮죠. 지금 변 기자, 너는 지금 들어갈 거냐 대한항공? 난 안 들어가. 저는 안 들어가. 왜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너무 장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코로나가 그리고 변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공업계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자, 두 번째 아시아나. 이 감자 이슈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여서 제주 현재가 18,350원. 제주항공이 이제 코로나 때 한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000원이면 한 2배 정도 올랐죠. 근데 2만원대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제주항공은 장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SC 1등이야 이렇게 말할래요. 왜냐하면 1등 하기도 되게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제주항공이 잘해. 얄밉게 잘해. 그 다음에 이제
애경이라는 이제 모기업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장점이에요. 제가 섣불리 단언 아닌 단어를 하건데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거 진짜 2, 3만 원 그냥 가요. 제주항공 저력이 정말 있다. ACC 이상의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자체로도 더 좋아지고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다면 저는 M&A도 분명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 거냐? 나는 살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단기 조정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항공은 그런 저력이 있다. 아무튼 진에어도 지금 16,400원인데 저점이 와 4,500원까지 떨어졌다 4배가 올랐네요. 이 진에어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1월 17일 날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제 통합이 결정이 되면서 산업은행이랑 대한항공이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산하에 있는 세 개 LCC 있죠.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다음에 진에어 세 개 통합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진그룹이 컨트롤하는 통합 안에서는 진에어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거는 약간 좀 초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세계 통합 LCC가 아예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FSC가 두 개 묶였어. 대한항공 중심으로 묶였고 진에어 중심 세 개를 묶고 그럼 진에어랑 대한항공 같은 회사인데 분명히 그런 비판 여론이 나올 거 있어서 아니야 그냥 그럼 니네 LCC 버려 해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에어 자체가 원래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큰 우산이 있어서 항상 유리합니다. 이 인프라 자체를 대한항공과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죠. 진에어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은 싼 거지. 에어부산 굉장히 저점에 있는 두 ACC를 꼽자면 가장 저점에 있는 건 이제 TA 그 다음이 이제 에어부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3,300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점을 잘 깨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저는 에어부산의 차트상으로는 좀 바닥인 것 같다. 에어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하나로 뭉쳐서 통합으로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독과점 논의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혹시 또 다른 허브 공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공항 인프라를 확대하는 시점에 에어부산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에어부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때 이제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 통합 LCC를 했을 때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떠냐. 왜냐면 지금 부산이 보궐선거 이슈도 있고 부산시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워낙에 강하게 밀고 있어요. 에어부산을 중심으로 먼저 키워달라. 에어부산이 정말 저력도 있고 경남 수요를 이제 고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3,335원 좀 매력적인 가격대 에어부산. 자 마지막으로 TA항공 2,595원 올해 그 코로나 때 저점이 1,100원대였네요. 한 2배가 이제 오르긴 했는데요. 작년 말에 한 2,000원 아래서 놀던 게 급등을 해서 3,000원까지 찍고 지금도 이제 똑같이 조정이 오는 타임 같아요. 약간 제주항공이나 이런 그래프가 약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티웨이는 소리 없이 강한데 이제 모기업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경영을 잘해요. 이게 알뜰살뜰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크게 있는 항공사가 아니에요. 노조가 없어.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노조가 없고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을 한번 봤을 때도 제가 몇 번 TA가 뛴 걸 봤어요. 처음에 이제 TA가 상장했을 때 한 주를 샀거든요. 11,600원에 사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4배, 5배 정도가 빠져서 조금 안타까운긴 한데 이 또한 역시 TA는 가볍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분위기만 잘 타면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쪼록 항공업계가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좋은 일이 가득하면 주식도 오르겠죠. 변비행은 항공주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가자! 이제 사시죠. 뭘요? 주식을 사라고요? 제가 지금요? 그러면 좋아. 변비행도 같이 매매를 하자. 지금까지 사서 우리가 1분기 끝나는 시점 4월 초에 한번 보자. 수익이 나면 수익을 빼서 이벤트를 한번 합시다. 4월 초에 과연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